세계 여러 곳에는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섬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열대 낙원이나 관광지가 아니라 기이한 자연현상, 놀라운 인간 이야기, 특이한 방식으로 형성된 풍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들 섬들은 각각 자연과 인간이 극한이나 예상치 못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것은 바다나 땅의 변화로 생겨났고, 어떤 것은 역사적 우연으로 변형되었으며, 어떤 것은 그 존재 방식의 모든 논리에 어긋납니다. 이를 이해하면 지구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고립된 환경이 어떻게 독특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투어를 통해 우리는 삶, 지리, 역사가 평소와는 다른 길을 걸어온 섬들을 탐험할 것입니다. 이 섬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고, 각 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문다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미긴고 섬, 빅토리아 호수의 인구 과잉. 빅토리아 호수 동쪽에 위치한 미긴고 섬은 작은 지역의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면적이 단 2,000제곱미터에 불과하지만 약 500명이 거주하며 겹쳐진 금속판 구조물과 좁은 거리가 특징인 영구 정착지를 형성합니다. 미긴고의 전략적 중요성은 주변 해역에 아프리카 강체계에 서식하는 대형 포식성 어류인 나일롱어가 풍부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자원은 국내외적으로 상업적으로 큰 가치가 있었으며, 주로 케냐와 우간다 출신 어부들이 섬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어업에만 의존하는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긴고의 생활 환경은 불안정합니다. 이 섬에는 하수 시스템, 식수 공급 시설, 상설 의료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정의는 주로 개별 발전기에서 생산됩니다. 이용 가능한 최소한의 인프라로는 소규모 상점, 네트워크 수리점, 경찰서 2개, 케냐와 우간다, 각각 1개와 일시 방문객을 위한 기본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섬은 케냐와 우간다 사이에 영토 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해당 영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잠재적인 외교적 긴장 분위기 속에서 작은 지역 내에 두 국적의 경찰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미긴고의 경제는 전적으로 어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일퍼치를 매일 잡아서 판매하는 일은 지역 사회를 지탱하고 지속적인 활동의 원동력을 생성합니다. 무역은 섬 자체에서 이루어지거나 더 큰 본토 시장으로 운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정착지가 호수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은 주목할 만하다. 과도한 어업은 지역 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로 인해 인근 수역이 오염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환경단체의 관심을 끌었지만 공식적인 주권 결의안이 없어 보존 노력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볼스 피라미드. 태평양의 거석 호주에서 동쪽으로 590km 떨어진 볼스 피라미드는 높이가 561m에 달하는 바다 기둥으로 이런 종류의 암석 구조물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 지형은 약 700만 년 전에 분출한 고대 방패 화산에 침식된 잔해입니다. 피라미드의 표면은 가파르고 극한 환경에 적응한 식물, 종이 살아남는 몇몇 선반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초목이 없습니다. 열린 태평양의 혹독한 기상 조건과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탐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2001년에 있었는데, 연구자들이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던 거대 막대곤충의 생존 개체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고립된 덤불에 위치한 이 식민지는 사육 번식과 결국 원래 서식지인 로드하우 섬으로의 재도입에 초점을 맞춘 보존 프로그램을 육성했습니다. 지질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볼스 피라미드는 해양 화산 구조의 형성, 파괴, 침식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바닥에 산호초가 있는 해양 환경은 물고기와 산호의 놀라운 생물학적 다양성을 뒷받침합니다.
피라미드의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방문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피라미드 접근이 제한됩니다. 이곳은 로드하우섬 해양공원의 일부이며 엄격한 환경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볼스 피라미드는 극한 환경에서도 지질학적 형태와 생물학적 종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로 과학 연구를 위한 독특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섬, 붉은 개의 이동. 호주 해안에서 1400km 떨어진 인도양에 위치한 크리스마스 섬은 붉은 개 기테알코이디아 나탈리스를 필두로 대규모 동물 이동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매년 우기가 되면 수천만 마리의 개가 내륙 숲에서 나와 해안으로 이동하여 번식합니다. 달의 위상과 조수에 따라 진행되는 이러한 동기화된 이동은 몇 주 동안 섬의 역학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동물의 이동 과정에는 도로, 산책로, 도시 지역을 횡단하는 것이 포함되므로 당국에서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 폐쇄, 특수다리, 장벽을 설치합니다. 인간과 야생 동물 사이의 협력은 종의 번식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암컷 한 마리가 바닷물에 최대 10만 개의 알을 낳아 해양 생태 순환에 기여합니다. 유생은 바다에서 태어나고 몇 주간 성장한 후 어린 개가 되어 육지로 돌아와 생활 주기를 완료합니다. 130km 면적의 크리스마스 섬은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국립공원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체계를 잡아먹는 침입종인 노랑 미친 개미의 확산 등 심각한 생태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주를 보호하기 위해 보존 및 침입종 관리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관광 명소가 되었고 지역 사회의 수입을 가져다 주었으며 보존 활동 자금도 지원되었습니다. 이 섬에는 붉은 개 외에도 코코넛 개와 같은 종의 서식지가 있으며 동물의 항해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춘 과학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섬 붉은 개의 이동은 섬의 생태계 균형과 생물학적 유산 보존에 모두 중요한 독특한 생태 현상입니다. 눈, 아르헨티나의 회전하는 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의 습지와 운하 지역인 파라나 삼각주에는 El5호라고 알려진 특이한 지리적 지형이 있습니다. 거의 완벽한 원형 모양을 가진 섬으로 역시 원형 석호 안에서 자체축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2003년부터 위성 이미지를 통해 기록된 이 현상은 그 독특성으로 인해 과학자와 일반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섬은 지름이 약 120미고 섬을 완전히 둘러싼 수로 안에서 움직입니다. 보관된 영상에 따르면 눈은 수년에 걸쳐 위치가 계속 바뀌었지만 규칙적인 모양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역학은 그 기원과 기능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낳았는데 그 중에는 자연 이론과 보다 추측적인 대안적 설명이 있습니다. 지형학적 관점에서 보면 El5호는 지하수 흐름, 퇴적물, 차등 침식이 합쳐진 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그것이 떠있는 섬의 바닥에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점진적인 회전 운동이 발생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현상은 차가운 물이 흐르는 강에서 얼음 원반이 회전하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즉, 흐름이 얼음판의 가장자리를 침식하여 원형 모양과 움직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양이 섬, 일본의 고양이 생존과 번영. 일본에는 고양이가 사람보다 많아 독특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작은 섬들이 여러 개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에히메현의 아오시마, 미야기현의 다시로지마 등이 있습니다. 네코시마 또는 고양이 섬으로 알려진 이 섬들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고립된 환경의 사회적, 경제적 역학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독특한 사례입니다. 이 섬에서 고양이 개체수가 처음 나타난 것은 20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사회에서는 어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실크 공급과
선박을 위협하는 쥐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고양이를 도입했습니다. 천적이 없고 지역적으로 동물을 먹이로 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어업 활동이 쇠퇴하면서 섬에서는 인간의 이주가 발생했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많은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노후화되고 위축되는 지역사회를 떠났습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계속 번식하여 인구 감소로 생긴 공백을 메웠다. 현재 아오시마와 같은 섬에서는 고양이의 수가 사람보다 약 6대1로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양이가 있는 곳에서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진다. 부두, 거리, 버려진 집에는 다양한 색깔과 크기의 고양이들이 모여 산다. 모든 섬에는 공식적인 동물 개체수 관리 프로그램이 없지만 주민과 가끔씩 자원봉사자들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기본적인 관리를 해줍니다. 고양이의 생존은 섬 주민들이 고양이와 맺고 있는 문화적 관계에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에서 고양이는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진다. 이러한 믿음은 특히 경제적 복지에 다른 원천이 부족했던 시기에 고양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보살핌을 강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캣 아일랜드의 독특한 특징은 관광객과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자연 환경에서 고양이와 함께 사는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송 서비스, 작은 기념품 가게, 테마 카페, 소박한 숙박시설 등이 생겨났습니다. 관광업의 증가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했습니다. 폐기물 관리, 고양이 질병 관리, 생태계 균형 유지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섬에서는 고양이 개체수를 급격히 줄이지 않고도 개체수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불임 수술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방문객을 위한 행동 강령도 제정되어 동물과 환경과의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장려합니다. 섬은 또한 기후 변화와 자연적 위험에 본질적으로 취약합니다. 2011년 도호쿠 대지진과 쓰나미로 다시로지마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주민과 지원단체의 협력으로 섬은 점차 복구되었습니다. 재건에는 지역사회에 살아있는 유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되는 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세이블 섬, 야생마의 초승달 북대서양, 캐나다 노바스코샤에서 남동쪽으로 약 260km 떨어진 곳에 세이블 섬이라고 알려진 얇은 모래섬이 나타납니다. 길이가 약 40km, 너비가 평균 1.5마일인 이 무인도는 초승달 모양,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안개, 그리고 여전히 매혹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야생마 개체군으로 유명합니다. 세이블 섬의 형성은 터보 1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빙상의 움직임과 해류의 작용으로 퇴적물이 쌓이고 침식되는 과정이 합쳐져 떠다니는 모래톱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섬에는 암석 지형이 전혀 없고 표면은 바람과 염분에 강한 모래 언덕과 초원으로 거의 전부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이블 섬은 극한의 환경을 지닌 곳입니다. 폭풍이 잦고 안개가 며칠 동안 지속되어 가시거리가 몇 미터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과 이 지역의 위험한 해류가 합쳐져 역사상 수백 척의 선박이 난파되었고 이로 인해 이곳은 대서양의 무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안에 좌초된 선박이 350척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이블 섬의 가장 상징적인 개체군은 야생마 무리입니다. 대륙에서 고립된 이 동물들은 인간의 개입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삶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기원에 대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은 18세기에 유럽 정착민들에 의해 도입되었거나 영구 정착지를 건설하려는 실패한 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일부 말들이 난파선 이후에 도착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이블 아일랜드 말은 혹독한 환경 조건에 적응해 있습니다. 이들의 식단은 주로 토종풀과 강건한 관목을 먹고 가끔은 해안에 밀려온 조류를 보충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연적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곳이 부족하여 신체적 저항력과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960년에 캐나다 정부는 세이블 섬마를 보호 개체군으로 선언했습니다. 그 양도, 길들이기 또는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은 모두 금지됩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 덕분에 말은 야생에서 계속 살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비교적 폐쇄된 환경에서 자연적 선택 및 적응 과정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섬의 생태계는 취약합니다. 식생은 모래 언덕을 안정화하고 해안 침식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섬에서 말의 방목과 돌아다니는 활동은 생태적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을 정도로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이블 섬은 놀라운 생물학적 다양성을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철새종, 회색 물범, 영양분이 부족한 모래 땅에 적응한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일부는 캐나다 공원청이 관리하는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고 인간 활동은 과학적, 보존적 목적으로만 제한됩니다. 섬에 대한 접근은 엄격히 규제됩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가받은 연구원, 국립공원 직원 및 특정 탐험대만이 상륙이 허용됩니다. 영구적인 관광 인프라나 공공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환경의 특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고립된 위치에도 불구하고 세이블 섬은 캐나다인의 상상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생물학 연구, 다큐멘터리, 문학 작품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모래 언덕을 달리는 야생마의 모습은 북대서양의 가장 감동적인 자연 엽서 중 하나입니다. 세이블 섬과 토종 야생동물의 지속적인 존재는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 해류 변화는 잠재적으로 장기적 위협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 섬은 극한 환경에서 해안 생태계의 회복력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연 실험실이 됩니다. 일곱 가지 색깔의 땅, 모리셔스의 지질 현상. 모리셔스 남서쪽 샤마렐 지역에는 펼쳐진 모래 언덕이 있는데 언뜻 보기에 강렬하고 다양한 색상의 자연스러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일곱 가지 색깔의 땅으로 알려진 이 지질 구조는 빨간색, 갈색,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색조가 독특하게 결합되어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현상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이 색상 패턴의 기원은 모리셔스의 화산 활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약 20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인해 표면에 막대한 양의 현무암 용암이 퇴적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열대 기후와 풍화 과정에 노출되면서 현무암은 점토 광물로 분해되었습니다. 색상을 담당하는 주요 광물은 철과 알루미늄 산화물입니다. 산화철은 붉은색과 갈색 색조를 생성하는 반면 산화알루미늄은 푸르스름하고 보라색 색조를 생성합니다. 밀도와 입자 크기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광물이 자연스럽게 분리되면서 폭우가 내린 후에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색상띠가 나타납니다. 세븐 컬러드 어스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색상을 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래 언덕은 느슨한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각의 그늘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질학자와 기후학자는 이 현상을 연구했는데 그들은 광물 구성과 특정 기후 요인의 조합이 이러한 색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칠색지구의 면적은 크지 않아 약 7,5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리셔스의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인간의 통행으로 인한 침식을 막기 위해 보호되고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토양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이 현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관측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7색깔의 나라를 방문하면 주변 숲을 산책하고 근처 폭포를 방문하는 것이 종종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약 100m 높이에서 떨어지는 샤마렐 폭포가 있습니다. 지질학적 명소와 자연 환경을 통합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 활동이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샤마렐 지역은 경치의 가치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해석 프로그램에서는 7색깔의 지구 형성에 관련된 지질학적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독특한 지질학적 장소를 보존하고 지구를 형성하는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가욜라 섬, 이탈리아의 저주의 그림자. 나폴리 해안, 티레니아 해에 두 개의 작은 바위섬이 있는데 얇은 돌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욜라 섬으로 알려진 이 섬은 경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20세기 내내 이 섬을 차지한 모든 주인에게 불행이 따른다는 악명으로도 유명합니다. 본섬에는 19세기에 지어진 고전적인 스타일의 빌라가 있습니다. 원래 이 건물은 개인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며 나중에는 해양활동센터로 사용되었습니다. 집의 단순한 건축 양식은 가파른 바위와 깊은 물 위에 험준한 위치와 대조를 이루며 이러한 특징은 고립과 신비로움의 분위기를 더욱 강조합니다. 가욜라 섬의 어두운 악명은 섬 주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일련의 비극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세기 전반에는 몇몇 소유주가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지역 기록과 신문 보도에 기록된 심장마비, 자살, 치명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이 포함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사업가 오토 그룬바크의 경우로 그는 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나중에 부유한 이탈리아 산업계 상속인이 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작가이자 임시 주인이기도 한 모리스 이브 산도스는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일련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이 섬은 저주받았다는 대중의 인식이 굳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설명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돌리고 다른 사람들은 심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돌립니다. 섬의 고립성, 접근의 어려움, 자연적 힘에 대한 취약성 등이 섬 주민들의 기분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부족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악천후로 인해 섬의 일상생활에 스트레스가 더해졌습니다. 지리적으로 가욜라 섬은 지진이 잦은 불안정한 해안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플레그레안 평원 지역의 화산 활동과 관련된 이 지역의 지질학적 위험은 그곳이 거주하기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인식을 강화합니다. 오늘날 이 마을은 버려지고 폐허가 되었으며 시간과 질산 암모늄으로 인해 구조물이 훼손되었습니다. 지역 당국은 해당 지역을 해양 및 해안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데 전념하는 자연보호구역인 가이올라 수중공원의 일부로 선언했습니다. 섬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어 있으며 교육 및 과학 연구 활동을 위한 통제된 방문만 허용됩니다. 가이올라 수중공원은 약 42헥타르 규모의 해안 수역을 차지하며 풍부한 해양 식물과 동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중 고고학 유적, 로마 빌라의 흔적, 그리고 이 지역의 역사적 거주를 증명하는 다른 고대 구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 생태적 중요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가욜라 섬을 보호구역으로 전환한 것은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지난 수십 년간의 방치와 무책임한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 훼손을 되돌리려는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보건 프로그램에는 해양 생물 모니터링, 해저 청소, 방문객을 위한 환경 교육이 포함됩니다. 비극적인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 섬은 오늘날 공포의 서사와 관련된 공간이 보존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재정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가욜라 섬은 불운한 장소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지중해 지역에서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탈화산,
호수 속에 호수 필리핀 군도의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독특한 지질 구조 중 하나인 타알 화산이 있습니다. 이 활화산계는 호수 안에 섬이 있고 그 섬 안에 또 다른 작은 호수가 있는 분화구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지리적 구성으로 인해 타알은 과학과 관광의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화산을 둘러싼 타알 호수는 10만 년에서 50만 년 전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파괴적인 분화 이후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출로 인해 거대한 화산 칼데라가 붕괴되었고 이후 이 칼데라는 강수량과 지하수로 채워졌습니다. 이 호수 안에서 새로운 화산 구조물이 나타났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화산섬입니다. 볼케이노 섬의 주요 분화구에는 푸른 물과 높은 산성도로 유명한 크레이터 호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산의 농도는 표면 아래에서 계속되는 열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산화황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가 배출됩니다. 타알 화산은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활동적인 화산으로 여겨지며 16세기 이후로 30회 이상의 분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발생한 분출은 중간 정도의 수증기 폭발부터 매우 파괴적인 마그마 폭발까지 강도가 다양했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분화 중 하나인 1971년 분화로 인해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고 주변 풍경이 영구적으로 변했습니다. 2020년 1월 타알 화산은 수십 년간의 비교적 평온한 상태를 뒤로하고 다시 분화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인해 루손 섬의 넓은 지역을 뒤덮은 화산재가 발생하여 항공 여행이 중단되고 수천 명의 주민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 동안 방출된 열로 인해 크레이터 호수의 물이 대부분 증발하여 바닥에 균열과 퇴적물이 드러났습니다. 2020년 분화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타알 화산의 위험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화산은 고요해 보이지만 갑작스러운 수증기 분출, 화산 쇠설류, 호수 쓰나미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 지역의 화산 모니터링은 필리핀 화산 지진 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진 관측소, 지반 변형 센서, 화산 가스의 지구화학적 분석을 이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미래의 분화 사건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 경보를 내릴 수 있습니다. 타알 호수 생태계 역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는 타윌리스 물고기, 유일하게 알려진 민물청어, 호수 환경에 적응한 특정 바다뱀 개체군 등 고유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호수의 생물학적 다양성은 화산 활동과 어업 및 관광으로 인한 인간의 압력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0년 분화 전까지 볼케이노 섬은 인기 있는 관광지였습니다. 방문객들은 분화구 가장자리까지 하이킹을 하여 크레이터 호수와 활동적인 분기공을 관찰했습니다. 현재 화산 활동의 위험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호수 안에 호수가 있는 구조와 분출 역사를 지닌 타알 화산은 활화산 지형을 형성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주변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리적 현상 중 하나를 보존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위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몰디브에 떠다니는 섬들. 산호 환초의 유산 인도양에 위치한 몰디브 군도는 청록색 바닷물과 하얀 모래사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섬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지질학적 기원입니다. 첫눈에 보면 많은 작은 섬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산호 환초에서 형성되었다는 광학적 효과입니다. 몰디브는 숨은 9개의 자연 환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1200개가 넘는 섬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 육지의 대부분은 수중 화산 활동의 결과로 생겨났습니다. 약 6천만 년 전 지각 운동으로 인해 화산이 생겨났고 이 화산이 분출하면서 해수면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화산들은 사화되었고 해양 지각이 식으면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호 군집이 수중에 잠긴 측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산호초는
화산 침강을 보상하며 수직으로 자라서 환초라고 불리는 원형 또는 반타원형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몰디브의 각 섬은 본질적으로 산호초의 일부로 나타났습니다. 산호조각, 모래 및 기타 해양 퇴적물이 쌓여서 현재의 육지 표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역학관계는 섬의 평균 고도가 해발 RR2에 불과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로 인해 섬이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시각적 느낌이 더욱 강조됩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몰디브 환초는 매우 생산적인 생태계를 대표합니다. 산호초는 물고기, 연체동물, 갑각류, 바다거북 종을 포함한 풍부한 해양 생물 다양성을 지원합니다. 산호와 섬 사이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산호초는 해안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고 폭풍 해일로부터 자연 장벽 역할을 합니다. 산호초와 섬 사이에 깨지기 쉬운 균형은 여러 요소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양 온도가 상승했으며 이는 산호 표백으로 이어지는 요인입니다. 해양 산성화는 산호가 석회질 구조를 형성하는 능력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여 몰디브 정부는 해양 보호 이니셔티브를 시행했습니다. 경제개발과 환경 보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해양 보호구역, 산호초 복원 프로그램, 관광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가 수립되었습니다. 몰디브의 전통 건축 역시 환경에 대한 적응을 반영합니다. 건물은 죽은 산호, 현재는 금지되어 있음, 코코넛 나무, 야자수 잎과 같은 현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현대의 도시 계획에는 기후 회복력 전략이 통합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인공섬을 높게 설계하고 모래매립 프로젝트를 통한 해변 복원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된 인공섬인 훌루말레 에이출후마레입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자연섬에 떠다니는 광학적 효과를 재현하지는 않지만 미래의 과제에 적응하려는 시도를 나타냅니다. 바다에 떠있는 섬의 인상은 몰디브가 관광객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미적인 외관을 넘어 이 특이성은 군도의 인간과 해양 생물을 지탱하는 복잡한 지질학적, 생태학적 과정을 보여줍니다. 몰디브 섬의 형성 과정과 그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를 이해하는 것은 섬을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섬들은 바다에 비하면 작아 보일지 몰라도 끊임없는 보호와 복원 노력이 필요한 섬세한 자연 환경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누리키 섬, 피지의 잃어버린 상징 피지, 군도의 주요 섬인 비티레부의 서쪽에는 산호초와 깊은 청록색 바닷물에 둘러싸인 작은 육지인 모누리키가 있습니다. 모누리키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지만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은 2000년 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주요 촬영지로 사용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모누리키는 마마누카 제도에 속하며 면적은 약 0.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섬은 고대 화산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흰 모래사장, 바위가 많은 경사면, 고유종을 포함한 울창한 초목이 특징인 불규칙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누리키는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생물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이 섬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인 피지볕, 이구아나의 자연 서식지입니다. 이 종의 존재로 인해 쥐와 염소 등 섬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침입종의 도입을 통제하기 위한 보존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촬영으로 모누리키와 주변 섬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조직된 투어를 통해 방문객은 섬을 둘러보고 근처 산호초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영화 제작 현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관광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당국은 방문객의 환경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누리키에는 영구적인 인프라가 없습니다. 건물이나 도로, 서비스 시설이 없어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방문 기간은 짧으며
섬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환경 교육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에 따라 규제됩니다. 이 섬은 마마누카 보호구역의 일부로 지역사회, 비정부 기구, 피지 정부의 공동 노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하고 토종종을 재도입하고 침입종을 근절하여 기후변화에 직면한 생태계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누리키 주변의 해양 환경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인근 산호초에는 다양한 물고기, 무척추동물, 산호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호 생태계는 해안 보호, 어업 생산, 지역 해양 생물 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질학적 관점에서 볼 때 모누리키는 인도 호주판의 지각 활동의 결과로 남태평양에 나타난 작은 화산섬의 한 예입니다. 침식, 퇴적, 산호 형성 과정의 상호작용으로 현재의 모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섬의 기후 조건은 열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1년 내내 따뜻한 기온과 11월부터 4월까지의 우기가 특징입니다. 이러한 기후적 요인은 토종종의 번식 주기를 결정하고 산호초에 역학의 영향을 미칩니다. 모누리키의 인기는 관광 진흥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작은 섬의 경험은 자연 공간이 대중문화에 포함됨으로써 어떻게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해 자연 이용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누리키는 영화적 명성을 넘어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며 남태평양 섬에서 지질학적, 생물학적 요인, 인간 활동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루니섬, 태평양의 방사성 유산, 태평양의 마셜 제도에 있는 에네웨타크, 환최는 루니섬이 있습니다. 이 작은 섬에는 현재 20세기 핵 유산 중 가장 논란이 많은 구조물 중 하나인 루니돔이 있습니다. 무덤으로도 불리는 이 콘크리트 돔에는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미국에서 실시한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성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에네웨타크 환초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주요 시험장 중 하나였습니다. 공중, 수중, 수면에서의 폭발을 포함한 40개 이상의 테스트가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폭발로 인해 지역 환경이 크게 변화하여 방사성 물질이 토양, 물, 대기로 퍼졌습니다. 시험이 완료된 후 미국 정부는 1970년대에 정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약 8만 입방미터의 오염된 토양과 방사성 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루니섬에서 핵폭탄이 폭발하여 생긴 분화구에 퇴적되었으며 이후 45cm 두께의 콘크리트 돔으로 봉쇄되었습니다. 루니돔 구조는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고안되었습니다. 극심한 기상 변화를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되지 않았으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적절한 방수 처리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연구에 따르면 돔 아래의 표토는 건설 전에 이미 균열이 생겨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주변 생태계에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과학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구조적 보강 작업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정화 과정을 완료한 후 1986년 자유연합협정을 통해 해당 지역의 행정권을 마셜 제도 정부로 이관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니터링과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은 이 정도 규모의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 주어졌습니다. 볼스 피라미드, 바다의 탑의 비밀. 호주에서 동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태평양에는 볼스 피라미드가 솟아 있습니다. 이는 바다 위로 갑자기 튀어나온 바위 구조물입니다. 고대 방패 화산의 잔해인 이 지형은 높이가 561m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다 기둥입니다. 볼스 피라미드는 약 700만 년 전에 일어난 화산 활동의 잔재입니다. 파도와 바람의 끊임없는 작용으로 인한 침식으로 고대 화산 원뿔은 가장 견고한 핵심 부분인 단단한 현무암 구조로 변했고 오늘날에는 넓은 바다의 힘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피라미드의 표면은 대부분 가파르고 수직벽이 있어 식물과 동물이 식민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질이 일부 쌓이는 몇몇 돌출부와 틈새에서는 염분에 강한 식물종과 바다새가 번성하며 돌출부를 둥지로 사용합니다. 볼스 피라미드에서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발견 중 하나는 200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자들은 20세기 중반 이후로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던 거대 막대곤충의 소규모 개체군을 발견했습니다. 원통형 모양과 큰 크기 때문에 소시지 랍스터라고도 불리는 이 곤충은 해발 100m 높이의 외딴 덤불에 숨어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볼스 피라미드 주변의 연구와 보존 활동은 지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태학적, 지질학적 무결성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지형은 해양 구조를 형성하는 자연적 과정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며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종들의 독특한 피난처입니다. 이 섬들을 통해 우리는 자연과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독특한 장소를 만들어내는지 보았습니다. 표시된 각 지역은 이상한 현상, 예상치 못한 적응 또는 관습에서 벗어난 사건으로 특징 지어지는 다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든 변형되어 있든 이러한 공간은 삶과 환경이 어떻게 놀라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